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서울 옥션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옥션, K 옥션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제 설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까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증권용 토큰이 좀 이런 것들에게 불을 붙였다라고 네.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증시에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뜨거웠던 테마가 있었죠. NFT, 가상화폐, 메타버스 그쵸. 이런 쪽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당장 숫자가 나오는 기업도 있었지만 안 나오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분야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서 끌어올렸던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유동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의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가가 꺾이고 금리 인상 피크아웃 했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런 쪽들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옥션 아시다시피 미술품 경매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위탁 판매 등을 주사업으로 해서 수수료, 수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상 2000년 이후에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유명한 분들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전 세계 신흥 부호까지 다 뛰어들면서 이런 미술품이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시기에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작년 미술품 관련 통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전체 낙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위험자산, 왜냐하면 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소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굉장히 회전율이 빠릅니다. 주식과 똑같아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샀다가 2배, 3배 튀겨서 또 팔고 그걸 산 사람이 다시 한번 50%를 또 붙여서 팔 수 있는 이런 유동성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작년에는 조금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증권형 토큰을 이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놓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발행과 유통을 금융당국에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고가의 미술품,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니면 투자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런 작품들도 한 조각, 한 피스를 사서 분할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권형 토큰 뭔가 조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 네.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지만 맞아요. 일단은 옥션이 경매 쪽에 관심이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난주 후반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에서라도 저희도 함께 이런 옥션이나 관련된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울옥션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 잠잠했었던 K옥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미술품 경매 그리고 STO 증권 거래 토큰 쪽으로 묶이면서 이런 테마를 타고 좀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서울옥션 블루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STO 증권 거래 플랫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소투라고 하는데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무조건 간다. 그런 관점은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2월 초에 아마 정확한 규제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디테일하게 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블록체인 기술 기반입니다. 이 증권의 증권 거래 토큰 쪽은 발행하고 유통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온전하게 한 작품을 살 수 없었던 미술품이라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들에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미술 경매 시장이 작년에 이제 이런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엔더믹 형태로 전환하면서 조금 시장이 많이 같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요. 24년간 1,800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했겠지만 그 이외에도 조금 너무
고가다 보니까 꺼려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도 미술품이라던가 작품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됐고요. 거기다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금액을 세분화해서 더 한 피스 이런 식으로까지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환경에서는 결국은 또 하나의 대체 투자 수단인 미술품 이런 쪽으로도 유동성이 유입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